안녕하세요. 전마홍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X에서의 조건문과 반복문, 그 중에서 반복문 중에서도 파일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1000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PPT로 붙여넣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강좌를 통해서는요, 파일 관리에 대한 것과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것을 중요 목적으로 두겠습니다. 사실 어떤 업무를 컴퓨터에게 자동으로 수행하게끔 시킬 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조건문과 반복문입니다. 이 조건문이라는 건요, 어떤 조건을 주어지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은 A라는 일을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B라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조건문. if로 보통 사용이 되고요. UiPath에서는 요 if라는 명령어를 끌어와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요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생긴 명령어가 주어지게 됩니다. 반복문의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조건문이 좀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이 반복문입니다. UiPath에서는 for each 또는 repeat 문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for each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for each가 있어요. for each file in folder가 있고 for each rows in excel이 있고 몇 가지 for each 문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for each라는 거는 어떤 전체 리스트 중에서 그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어떤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반복해라 라는 내용이 for each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repeat 문 같은 경우는 몇 번 반복해라 라는 숫자를 정해서 리피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어떤 반복되는 일들을 조건에 따져서 따지는 일을 지치지 않고 빠르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반복적이면서 정확한 로직에 따라서 수행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통해서 시키는 일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반복문과 조건문을 잘 쓰는 것이 우리가 자동화하고자 하는 동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기능은요, 이렇게 탐색기 안에 제가 지정한 폴더 안에 이와 같은 이미지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요, 이 이미지 파일들을 요 사진 모음이라는 PPT 파일, 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요 사진 모음이라는 PPT 파일에 페이지를 계속 추가하면서 이미지를 삽입하는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Path에서는 파워포인트를 다룰 때 있어서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마스터 데이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마스터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면 지금 내가 주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디자인 기본적인 형태가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를 각 페이지 위쪽으로 살짝 두면은 이 슬라이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목 슬라이드라고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내려가면은 구역 머리글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제가 이미지를 집어넣을 레이아웃은 이 두 번째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 대해서 집어넣을 것이고요. 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서 보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제목에 대한 텍스트 상자고 여기는 내용에 대한 텍스트 상자가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iPath에서는 이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 추가한 슬라이드에서 내용에 대한 슬라이드에다가는 사진을 집어넣고 이 제목에 해당하는 슬라이더에는 이 사진의 파일 이름을 집어넣는 것을 반복하게끔 그래서 그 폴더에 있는 내용을 모두 집어넣게끔 하는 그런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보는 요 과제에서는 제가 한 가지 함정을 파놨어요. 이와 같이 그림 파일들이 있는 중간에 그림 파일이 아닌 텍스트 파일을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은 피해서 여기 있는 파일들 리스트를 찾아서 다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문과 조건문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UiPath 스튜디오 X 실행하고요. 빈 타스크를 눌러서 타스크를 하나 만듭니다. 타스크 이름을 정하는데 PPT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타스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스크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 타스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은 파워포인트부터 열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면
use PowerPoint presentation 있습니다. 요거 끌고 와서 이쪽 액티비티에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느낌표 떴죠? 여기 느낌표에 값 채워놔야 됩니다. 어느 파일을 끌고 올 것인지 선택하게 돼 있는데 요 옆에 있는 폴더 모양 요거 선택하고요. 여기서 제가 저장했던 폴더에서 파일 이름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라는 폴더 안에 있는 사진 모음 요거 열기. 밑에 있는 옵션 체크박스를 한번 보면 변경된 내용 저장. 어차피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요 저장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요 파워포인트를 연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미지가 있는 요 폴더에서 파일을 하나하나 끌고 올 것입니다. 요 부분은 여기 있는 파일에 들어가서 보면 for each file in folder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끌고 와서 이쪽으로 놓을게요. 현재 파일이라는 값을 각각 집어넣을 건데 어느 폴더에 있는 것을 가져올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요거 느낌표 되어 있습니다. 요 폴더 고르면 되거든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미지가 들어있는 폴더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해당 폴더명 들어왔고요. 파워포인트에 슬라이드를 이제 추가할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프레젠테이션에 가서 새 슬라이드 추가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쪽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서 설정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연 파일이 바로 여기서 불러 들어와지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그냥 디포트 그대로 두고 레이아웃을 뭘 쓸 거냐고 묻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마스터에서 봤던 레이아웃 중에 골라야 돼요. 그래서 요 플러스를 누르고 프레젠테이션에 가서 보면 아까 제가 제목 및 내용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슬라이드를 쓸 거예요. 요 슬라이드를 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슬라이드 뒤에 추가를 하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이 슬라이드에다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번호를 따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에 나중에 사용하도록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내가 변수 이름을 정해서 그 이름을 끌어와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 이름을 정할게요. 슬라이드 넘버 요런 식으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요걸 계속 쓸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슬라이드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 슬라이드에서 파일의 이미지를 붙여 넣을 거예요. 그거는 프레젠테이션에 보면 add image to slide가 있습니다. 요거 끌고 와서 요 밑에 플러스 칸에 내려놓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그대로 들어갔고 슬라이드 번호는요. 여기에 저장된 값 사용 S넘버 이렇게 하면 집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컨텐츠 자리 표시자라는 거는 요거는 눌러서 보면 프레젠테이션에 갔을 때 실제 마스터에 있는 정보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를 원래 제목과 내용이 있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내용 개체 트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 위치를 찾아서 해당 위치에 값을 넣게 돼 있어요. 2번 요거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바꾸면 앞에서 선택했었던 슬라이드 번호가 다시 2번으로 와요. 이게 요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슬라이드 번호를 아까 저장된 값 사용으로 슬라이드 넘버로 바꿔주면 새 슬라이드의 요 위치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요 새 슬라이드는 앞서서 만들었던 제목 및 내용과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저장되는 위치는 같은 데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비디오 파일을 선택하게 돼 있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커런트 파일에 가서 보면은 고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이름, 전체 경로를 포함한 요 내용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 파일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이제 넣을 거예요. add text to slide 요걸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가져온 다음에 요 아래 칸에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차피 슬라이드 번호는 다시 바꿀 거니까 컨텐츠 자리 표시자를 이번에 먼저 바꿀게요. 컨텐츠 자리 표시자 마찬가지 플러스 눌러주고 프레젠테이션에 2번 슬라이드에서 이번에는 제목에다가 제가 파일 이름을 쓸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 1 요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슬라이드 번호 2로 자동으로 바뀌었죠? 슬라이드 번호는 다시 저장값 사용으로 S 넘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새로 추가된 슬라이드 넘버를 쓸 거예요. 추가할 텍스트 값은 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현재 파일의 이름 이렇게 하면은 파일 이름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포이치라는 구문 아래에서 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해서 오름차순 먼저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슬라이드를 하나를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하고 그리고 텍스트를 추가한다. 요 동작이 반복될 겁니다. 언제까지 다 반복할 거냐면은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을 모두 읽어 드릴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이대로 실행하면은 실행하다가 중간에 에러가 날 거예요. 왜 에러가 나냐면은 요 이미지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는 무시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 파일이 하나가 중간에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미지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동작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에러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럼 에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내려놓고요. 지금 파워포인트 파일 닫겠습니다. 실행을 하겠습니다. 사진 모음이라는 PPT 파일을 먼저 열 거고요. 파일 열고 슬라이드 추가한 다음에 이미지를 넣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지 들어갔죠? 두 번째 슬라이드 추가하고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무시하세요라는 텍스트 파일이 그 미디어 타입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바로 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고 확인하고요. 사진 모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 요거 지우고, 그리고 첫 번째 요거는 레퍼런스로 두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뒀으니까 지금부터는 없어도 될 거예요. 요거 삭제하고 컨트롤 S 저장하고 요대로 이제 닫아두겠습니다. 여기서 이 구문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은 애초에 읽어드리는 파일 리스트를 이미지 파일만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그럼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여기 for each 문에서 돌아올 때 필터링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링에 값을 추가를 해서 JPG나 PNG 파일만 넣겠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if 문을 한번 추가로 써볼 거예요. if. 그래서 if 문을 사용을 해서 확장자명이 그림 파일에 해당하는 확장자명이면 아래에 있는 동작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동작을 실행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만들 겁니다. 자, 이 if 문은 어디서 만들 수 있냐면요, 왼쪽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공통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if 있죠? if를 이쪽으로 끌어와서 위쪽에 집어넣습니다. 조건을 집어넣게 되어 있고 여기 then, if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then이라는 명령을 수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동작을 해라라는 다른 동작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그때는 다른 항목 표시를 하면 이렇게 s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if로 jpg 또는 png라는 확장자명을 가질 때만 동작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 동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다른 동작 숨기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조건을 넣어야겠죠. 조건은 플러스 요거 누르고요. 조건 빌더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건을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어떤 값을 가져올 거냐? current 파일에 있는 확장자명을 가져올 겁니다. 확장자명이 같음, 어떤 값과 같느냐? 여기에 텍스트 값으로 해서 .png, 그래서 png 형식이거나 또는 여기 플러스를 하면 조건을 하나 더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or를 적을 수도 있고 and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and로 넣으면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 or은 둘 중 하나의 조건이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추가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r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넣을 조건은 마찬가지로 확장자명이 같다. 어떤 값과 같냐면은 이번에도 텍스트로 가서 .jpg, 그래서 확장자명이 png 파일이거나 jpg 파일일 때는 요 안에 있는 동작을 해라 라고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동작은요, 지금 이미 앞에서 만들었던 요 내용들 요만큼 블럭을 씌운 다음에 요거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이대로 저장하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그림 저장, 사진 모음에 대한 PPT 파일 띄우고요, 이제 슬라이드 하나 추가하고 그 추가된 슬라이드에 사진을 붙여넣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복사해서 넣고 그 첫 번째 사진의 제목도 이제 제목칸에 파일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파일 건너뛰었고요. 세 번째 파일 슬라이드 추가해서 값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진까지 붙여놓고 파일 이름까지 붙여놓고 나면 엑셀 파일 닫고 종료 처리합니다. 이제 제대로 됐는지 한번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워크 폴더에 사진 모음 PPT 파일 이렇게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슬라이드가 쭉 추가가 되었고요. 해당하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파일 이름이 제목에 제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이미지 파일들을 한 번에 PPT 파일로 붙여넣는 그와 같은 부분을 UiPath Studio X에서 제공하는 조건문과 반복문, 그 중에서도 파일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반복문을 활용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수행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작업화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